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은 저라면 추석 끝나자마자 원전 SMR 대장주 이 주식 미친 듯이 주워 담을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늘 문의 주시는 게 이 언제 가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늘 말하지만 10%, 20% 이런 수익 보려고 종목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 못해도 몇 배, 2배, 3배 이상 올라갈 종목들만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제가 이 작년 6월 달에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거든요. 보면은 최근에도 잘 움직이긴 하지만 이 소개시켜 드렸을 당시가 이 구간이었고 시간은 걸려도 몇 배까지 올라갔다. 소개시켜드리고 4배 정도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장담하지 못해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걸려도 2배, 3배, 10배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만약에 내가 진짜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나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회원 전용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보면 제가 1주차, 2주차, 3주차 상한가 예상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9월 2주차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했다. 9월 6일에 이번 주 상한가 예상 종목으로 가스텔 바작을 소개시켜 드렸고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가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9일에 22% 상한가 수익 정도는 충분히 나왔다라는 거고요. 9월 첫째 주에도 분명히 라닉스라는 종목 제가 3,500원까지 분할 매수 언제 8월 30일에 분명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8월 30일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3,5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지션 잡고 했다. 분명히 9월 첫째 주에 상한가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한가 정도 수익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회원 전용상 동영상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매일같이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도 CNH라든지 SI 리소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245원 이하에 매수해가지고 272원 보면서 이렇게 쭉 매도했기 때문에 단타도 매일같이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회원 전용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늘 말하지만 시간은 걸려도 시황적인 동영상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볼만한 종목들만 소개시켜 드리니까 오늘도 잘 따라오시면은 원전 관련해가지고 2배고 3배고 4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그런 종목만 소개시켜 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추석 이후를 본격적으로 노려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자, 보면 알다시피 일단 당장에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드디어 9월에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미국 증시, 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 추가적으로 금리 추가 인하를 진행하면서 금리 인하의 시간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금리 인하를 당연히 이제 할 거다라고 하면 진행하긴 했지만 추가 금리 인하를 진행했다는 건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9월부터는 해볼 수 있다. 미국이 진짜 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증시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왜 이 추석 이후를 강조하냐고 하면은 이 날을 보셔야 돼요. 자, 보면은 추석 이후가 정확하게 며칠이냐? 19일입니다. 19일. 그러니까 19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FOMC를 통해서 금리를 발표하는 게 또 언제다? 9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요. 추석 이후에 이제 딱 그 장이 열렸을 때 아마 9월 19일은 장이 엄청나게 좋을 확률이 80%가 넘어간다 좀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발표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금리 인하와 함께 왜 9월 달에 원전을 봐야 되느냐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게 타이밍이 억지로 맞춘 거 마냥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고 하면요. 자, 9월 19일이 추석 이후인데 9월 19일이 금리 발표 날짜예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뭐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에서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하겠다는 거죠.
체코 방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때문이다. 원전 세일즈. 우리 이제 체코 원전 수주하기 위해서 이제 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방문 이슈 때문에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전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사실 이 원전 세일즈는 이제 이 체코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수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플러스 알파로 다가올 뭐가 있다. 실적 기대가 엄청나다는 거죠. 체코에 방문했다고 해서 이제 체코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체코가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따라오게 되느냐. 체코 원전 발판을 삼아서 북미와 유럽으로까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냐고 하면요. 이 체코 방문 이후에 본격적인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1년이고 2년이고 단발적으로 끝나기에는 다가올 만한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시장으로서의 실적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럽이 원래는 탈원전이었습니다. 원래 유럽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우선했던 나라가 유럽이었는데, 지금 이제 줄줄이 뭐 하겠다. 탈원전에서 이제 유턴해가지고 탈원전을 폐기하고 SMR 법인까지 설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 폐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이 원전 수출에 대해서 이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라는 거는 원전 기술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체코에 이어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수출 모멘텀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본격적인 19일이라는 타이밍에 맞춰서 원전 이슈가 단발적으로는 끝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장기화가 되는 게 굉장히 크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 게 뭐하고 있다. 당장 우리도 원안위가 뭐하기 시작했어요. 신한울 원전 3, 4억이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허가. 드디어. 저 최신 기술 만족 확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뭐하기 시작한다.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건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몇 년 만이냐. 8년 만이라는 거. 8년 만.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35년 만에 폐기고요. 탈원전 정책을. 우리나라도 8년 만에 새 원전을 짓는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 우리 과거에 이제 원전 수출 기대감을 이렇게 쭉쭉쭉 올랐잖아요. 특히나 과거에 원전 수출 기대감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정책이 뭐였어요? 공약 1호가 원전 탈원전 정책 폐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주들이 다이렉트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고 이제는 뭐 한다? 이 탈원전 폐기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체코에 수출되기도 시작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건설되기 시작하고 이게 유럽 북미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눌렸던 주가에 뭐가 이제 반영이 된다? 실적이 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실적이 반영이 됐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이 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전 관련 수혜주들 추석 끝나자마자 우리가 분명히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뭐 이런 당장 원전 이슈도 좋은데 최근에 또 보면은 여러분들 AI 랠리, AI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샘 올트먼이라든지 이제 오늘 나온 뉴스예요. 젠슨항 등 뭐 하겠다. 백악관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AI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합니까? AI에 있어서는 전력 대책이 필수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AI를 지금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AI가 전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그래서 AI 시대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원전이라는 거예요. 원전.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고 하면은 이 AI 시대에 있어서 AI 버블이 가속화되고 더 심화되고 AI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엔비디아는 뭐 할 거다.
엔비디아 시대는 지고 SMR 시대가 올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19일 이때 추석 끝나자마자 원전 관련 수혜주를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종목을 살 것이냐, 무슨 섹터를 살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사실상 저는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걸 좀 사라고 늘 얘기해요. 우라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그래서 한수원 사장도 뭐라고 합니까? SMR 위에서는 고순도 우라늄 확보가 필요하다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도 전기차가 뜨니까 여기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원재료로 들어가는 뭐가 엄청나게 떴어요? 리튬이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래서 리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미친 듯이 날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전 SMR이 뜬다라고 하면은 뭐가 지금 필요하다? 우라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라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장 중국만 본다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자력 발전 필수 뭐다? 원료인데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도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당장 올해 3월 뉴스인데 우라늄 가격이 3년 만에 3배가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과거에 리튬도 여러분들 기억나죠? 리튬도 말도 안 되는 수요 때문에 가격이 2배 올라간다, 3배 올라간다 했다 리튬 종목들이 상한가 왔거든요. 특히나 지금 우라늄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기 또 우라늄이 더 부족한 이 공급 부족 사태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까지 일어난다. 이게 또 오늘 뉴스입니다. 뭐라고요? 우크라 서방 무기로 러 공격 검토하자 푸틴이 또 뭐 하겠다. 우라늄 등 원자재 수출 제한하겠다. 우라늄 또 원자재 수출 또 제한하면 또 뭐가 돼요? 또 우라늄 가격 또 급등하겠죠. 그러면 또 원전과 함께 또 뭐가 또 부각된다. 우라늄 관련 수혜주들이 또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원전 시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라늄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에요. 보성파워텍. 그래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우라늄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익으로서 주가가 상승했던 기업이다. 보성파워텍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라늄과 별개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원전으로도 엮이는데 우라늄 가격 상승에 따른 반사익까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은 이렇게 좋은 종목이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현재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기술적으로서 지금 3,000원대 지켜내주면서 지금 하방 추세 때 이렇게 딱 돌파 만들어내면 뭐가 나온다? 삼각수렴 때 돌파하고 또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보성파워텍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늘 말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가격 전략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 전략.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 전략까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하면 된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돼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100% 무료로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JMB라는 종목 가격 전략 올려드렸어요. 그럼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매수 가격 9,000원에서 목표 가격 2만원까지 잡아드리고 JMB라는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9,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라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100% 무료로 가격 전략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면 좋고요. 내가 또 뭐 단기 종목도 뭐 무료로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주식 강태공이라 어플 다운받으시면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옵티코라는 종목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역시나 100% 무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